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데이 3 오리엔테이션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거는 발음 방법하고 영영사전 사용법, 파워워드 공부법과 단어 스터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발음은 책에 보면 발음기호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발음기호 잘 못 읽으시죠? 그래서 자음, 모음 해가지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공부하다가 해당하는 내용을 와서 좀 발음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찾아보시고, 물론 요새는 인터넷을 이렇게 클릭하면 읽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글자로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이제 영어의 발음이 이제 어려운 거는 A에 제가 지금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그 영어의 스펠링이 이제 24개가 있는데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럼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D, E, F, G 중에서 A는 모음이고 B는 자음이고 C는 자음이고 D도 자음이고,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의 스펠링이 주로 모음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음이라고 하죠. 자음은 발음이 쉬워요. 브, 크, 혹은 이거는 쓰 소리도 나고 크 소리도 나긴 하지만 드 하면서 이제 읽으면 되는데 모음이 문제예요. 여기 A의 경우에 at 할 때는 에 이런 소리를 내죠. 요런 발음 기호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 우리말로 하자면 뭐 at 이렇게 소리를 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ace 이렇게 소리를 내죠. 우리말로 쓰자면 a 정도. 요거는 이제 우리말이 아니긴 합니다만 a 이렇게 읽고, 이때는 r 이렇게 읽어요. 예, 우리말의 어에 가깝죠. 그다음 이때는 또 r라고 읽어요. 예, arm. 그다음 climb, meet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해당하면 it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만 보고 발음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영어의 스펠링이긴 하죠. 그래서 발음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모음을 잘 알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 A가 들어가는 5개의 소리를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먼저 어려운 건 조금 이따가 하고 간단한 이야기 자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30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겨서 같이 봐주세요. 이제 자음은 여기 이렇게 제가 세트로 해놨는데요. 팩, 백 이렇게 되는 2개의 세트를 보시면 한번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울리지 않죠? 이거를 무성이라 그래요. 똑같이 입술을 붙인 다음에 성대를 울리면 그쵸? 파열이라 그래. 입술로 공기를 막았다가 이렇게 내는 거죠. 파열. 터트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술에서, 입술로부터 쭉쭉 안으로 들어가게 순서를 잡았는데 few, view 이렇게 내죠. 여러분 해보세요. few, view. 이게 F 소리예요. 해보세요. 아까 푸 할 때는 푸 이렇게 한 번밖에 소리가 안 나죠. 파열되니까. 근데 이건 마찰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계속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성대를 울리면 는 앞니빨을 입술에다 걸쳐놓고 이 소리예요. 이게 마찰. 그 다음에 TH가 이거 발음 기호상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데, 해보세요. 입술을 이빨 사이에 놓고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죠. 이것도 그랬지만 우리말에는 그 발음상 있지 않은 소리가 영어에는 있는 거예요. 이빨을 밖으로 이빨 사이에 혀를 끼워 넣어서 해보시고 think. 그 다음 이거는 성대를 울리고 they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TH를 언제로 읽고 언제 로 읽을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혀를 이빨 뒤에 있는 딱딱한 면에다가 대고 파열, 댔다가 터트리면서 트 해보세요. 트. 그 다음 이건 성대를 울리면서 느 하면 되죠. 그래서 투, 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마찰. 트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혀를 단단히 붙여놓고 스, 우리말에 스가 있죠. 스. 그 다음 똑같은 위치인데 성대만 울리면 그래서 soon 그리고 zoo 이런 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더 안쪽으로 바람, H는 이제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을 스에다가 결합시키면
그러니까 스하고 바람 소리를 합치면 쉬. 우리 애기들 화장실 갈 때 쉬 하는 소리. 근데 그거를 여기 성대를 올리면 즈 하는 소리. 쉬. vision. 바람 소리를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C에다가 H 소리를 합치는 거죠. 이거는 파열과 마찰이 겹쳐진 소리인데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 이렇게 되죠. 발음 기호상은 할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 요 발음 기호가 요렇게 되죠.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 기호는 되게 낯설고 여러분이 이제 따로 공부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되는데 쉬는 아실 거고 유 하는 거는 즈보다 좀 바람 소리를 내라. 그 다음에 유 할 때는 드처럼 좀 막았다가 z를 합쳐라. 그러니까 둘을 합친 거예요. 유. 이건 쉽죠. 제일 안쪽에서 막았다가 터트리는 거. 이거는 성대를 울리는 거. 그래서 cattle 하면은 이 주전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get, 얻다라는 말. 그 다음에 qui, 이거는 q는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항상 q 다음엔 u가 나오고, qui,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마지막에 h는 hot,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h를 이렇게 소리 낼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말에 히읗이 있지만, 그거는 하, 이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h를 소리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내는 소리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발음이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거 hot 할 때 배에서부터 hot 이렇게 소리 내주시고 quit, 또 kettle, get, chin, jam 이런 것도 우리말에 없는 소리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이게 발음이 한 번에 싹 알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 표에 있는 거를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하는 이제 이거 TH를 스로 읽을지 르로 읽을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찬찬히 해보죠. 여러분 좀 전 표에서 자음을 이제 두 줄로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쪽은 이제 프 하고 세트가 되는 게 뭐죠? 프, 브 이렇게 될 때 프 이거는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 무성음. 그 다음에 브 이거는 성대를 울린다. 유성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voiced, voiceless, voice 목소리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대를 울리지 않는 것과 성대를 울리는 것의 차이는 둘 중에 한쪽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대를 울려야 잘 뚜렷하게 들릴까요? 성대를 울리지 않아야 뚜렷하게 들릴까요? 제가 성대를 울리지 않는 무성음을 읽어볼게요. 프, 스, 스, 트, 스, 쉬, 치, 크 이런 거. 이번엔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을 읽어볼게요. 브, 브, 르, 드, 즈, ዥ. 확 구분되진 않지만 칼칼한 쪽이 잘 들리죠. 성대를 울린다는 건 발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귀에 아주 칼칼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이렇게 같은 쓰 같은 이런 무성음 쪽은 귀를 긁으면서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내용어, 명사라든지 theater, 또 think라는 동사, 또 thick이라는 형용사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의미가 뚜렷한 말들은 th를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어 then, that, the, then, there, the, they, them 이렇게 하는 기능어라는 거는 대명사라든지 여기 대명사 또는 the 같은 이런 걸 한정사라 그럽니다. 또는 접속사 이렇게 내용어들을 좀 받쳐주는 기능어들은 the라고 부드럽게 읽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용어를 하더라도 강세에 따라서 좀 이따 강세 얘기도 할 건데요. 이 weather 이러면은 weather 중에 weather 이렇게 영어로는 읽죠. 또 이건 father 할 때 father 이렇게 읽지 father 이게 아니라 father 강세가 있어요. 음절이 두 개면 모음이 두 개면 둘 중에 하나의 강세를 넣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음이 세 개인데요. together 이렇게 읽죠. 그러면 강세가 있는 쪽은 잘 들리게 읽어야 되지만 강세가 없는 쪽은 잘 안 들리게 성대로 눌러줘서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H를 만나게 되면 물론 발음 기호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스펠링만 보고 좀 읽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가 명사, 동사, 형용사면 TH를 스로 읽으시고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thank, theater, thick, thief, think 이렇게 세게 읽으시고 잘 들리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능어나 강사가 없는 음절이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음 쪽에서 그 소리는 두 가지로 나는데 근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말이 그 TH 외에도 C라는 스펠링을 그 ice 할 때는 C로 읽고 cake 할 때는 K로 읽고 이런다든지 또 G라는 스펠링이 언제는 그 get 이렇게 읽지만 기린을 GIF라고 할 때는 G로 읽는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그렇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C나 G나 이런 것들은 좀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려워도 가장 대표적인 TH의 경우는 내용어, 기능어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발음을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발음을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그 z, j 우리말에 다 그냥 지읒처럼 느껴지는 이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그 발음 기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z에다가 h 소리를 좀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j라고 읽지만 스펠링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스펠링으로 일단 G 소리가 나시면 그냥 Z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zebra, zero, zigzag, zip, zone 이렇게 Z가 나오면은 Z라고 이 소리를 그냥 내면 되니까 이게 가장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Z 이런 발음 기호는 사실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 SU, SU, SI 이런 스펠링을 S랑 모음이 같이 나올 때 우리가 약간 소리를 넣어서 Z라고 읽는다는 거죠. 다시 Z 그리고 Z 이러는 거예요. Usually, visual, conclusion, confusion, exposure 이렇게 될 때 이거는 그렇게 사실 많이 쓰는 그 발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Z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데 J라는 스펠링을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의 끝에 나오는 GE 그리고 education 하고 D하고 U가 겹칠 때 그럴 때 이 Z D를 읽었다가 Z를 읽는 것 같은 Z 이런 D는 드 하는 거는 파열이죠. 소리를 좀 발음을 공기를 묶었다가 그 다음에 이 Z 하는 거는 마찰 이걸 섞는 이런 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jam 해보세요. 그냥 jam 이러지 말고 jam 그리고 job 또 enjoy, age, large, education, graduate, individual, soldier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이제 z, j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걸 알고 싶으면 30페이지로 와서 얘를 읽고 발음 방법을 배우면 되겠다 하는 게 우선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목적이 돼야 되겠죠. 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PPT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그 아까 표했었던 그 자음 모음 세트 외에 또 다른 자음으로는 코로 발음을 내보내는 비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요. 31페이지를 보시면 man 할 때 또 는, no, sing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m은 코로 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코로 발음을 빼요. man 우리말의 미음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는 할 때는 혀가 이빨 뒤를 닿아요. no 그 다음에 sing 할 때는 더 안쪽이죠. 그리고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sing, ing 할 때는 배에 힘이 들어가서 이 소리를 좀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ing 소리는 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ing이라고 안 하고 in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 만들지 않았지만 L하고 R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습니까? 우리가 쌀을 rice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rice라고 하면 이거는 머리에 있는 이들이라는 뜻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rice냐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곤 하는데요. L은 우리말의 리을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냥 rice. 르. 혀 끝이 윗니빨 안쪽에 닿으면서 르 소리를 내시면 되는데
R이 우리말이 없죠. 이거는 이제 개들이 소리 낼 때 이러잖아요. 그 소리예요. 혀의 끝이 아무데도 닿지 않고 할 때 혀 가장자리는 윗니빨 쪽에 좀 대인 상태로 바람을 내보내는 거죠. rice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es하고 그 다음에 w와 소리가 있는데 이 발음을 할 때 이 전반적으로 영어는 입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혀를 이빨 사이에 빼놓기도 하고 이빨을 아랫입술에 걸쳐서 이렇게 소리 내기도 하고 yes 할 때는 그냥 우리가 yes 이게 아니라 yes 이러잖아요.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yes. 또 win 할 때도 그냥 win이 아니라 win 입술 쪼그려서 win 이렇게 끌어당기는 소리. 여기까지가 자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silent letter라고 자음 중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소리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 스펠링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 조용한 할 때 calm 이러질 않죠. 책의 31페이지에 얘들을 보고 있습니다. catch 할 때 T 소리를 내지 않고 climb 산을 오르다 할 때 B 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boat, that, 비지어 비 할 때 that 이럴 때도 B 소리를 내지 않아요. 또 our, honest 이런 말 할 때 hour 시간 할 때 hour라고 하지 않는데 H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H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H를 좀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he나 him이나 his 이런 말은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그럴 때마다 he, his, he 이게 힘들어서 H를 거의 안 읽고 he, is, im처럼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know 할 때 K-N-O-W 할 때 K 발음을 내지 않죠. 이것은 K하고 N이 같이 나올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K-N-E-E 이렇게 쓰는데요. 발음은 kne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knee, knee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K가 빠진 거죠. 발음이 힘들죠? knee, knee. 전반적으로 묵음이 되는 건 발음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소리가 깎여 나간 거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공부한 걸 가지고 자, 한번 프랙티스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프랙티스는 정말 쉬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이를 영어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paper, 그쵸? 근데 P를 쓰면 되겠어요. 입술을 잘 담으셨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십시오. 날다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fly 이러지 않으시죠? fly 이랬죠? P하고 F를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paper 할 때 흔히들 종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 paper 종이가 움직여요. paper. 그러나 fly를 해볼게요. fly 종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P 소리는 파열이니까 바람이 확 나오고 V는 마찰이니까 바람이 종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참 갔네요. 예, 그러면 fly 이렇게 잘 발음을 F하고 F 잘 구분하자는 거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핀란드 할 때 한국말로 핀란드라고 하지 핀란드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핀란드예요. 이제 고유명사니까 F를 대문자로 써야겠네요. 핀란드 이런 것도 잘 발음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로 피읍으로 써도 이게 피읍이 paper 할 때 피읍인지 fly 할 때 F인지 구분을 하자 이겁니다. 또 승리를 우리가 victory 이러죠. 그러면 victory 할 때 빈지 부인지 여러분 어떻게 발음을 해야겠어요? 빅토리예요? victory예요? 영어로 할 때는 victory 이러니까 V를 넣어주셔야겠고 화산을 volcano 이러거든요. 역시 우리도 이걸 자꾸 volcano 이렇게 비읍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빈지, V인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V가 나오면 volcano 해서 V 연습 잘 하십시오. 물고기를 fish라 하죠. fish가 아니라 fish. 그 다음에 꽃이 활짝 피는 거는 bloom일까요? bloom일까요? 이게 bloom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대충 발음을 해서 bloom인지 bloom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아까 rice하고 rice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상했던 것처럼 bloom은 바닥을 쓰는 빗자루거든요. 그래서 bloom인지 bloom인지 예, 잘 구분하시자 하는 걸로 다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심각한 그 모음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잘해봅시다. 이게 입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이쪽이 이빨이에요. 입이 이빨이고 이게 목구멍이에요. 예. 책에 있죠, 그쵸? 여기가 이빨이고 여기가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보세요. 그다음 이거는 그러니까 할 때는 이쪽 이빨 쪽에서 가고 할 때는 목이 벌어지면서 더 안쪽에서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해보세요. 이는 앞쪽이고 우는 뒤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는 중간 쪽에 소리가 나죠. 한국어는 영어보다 모음의 숫자가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어의 이를 영어에서 두 가지 소리를 내는데 이게 각각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우 이런 것이 익숙하니까 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아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아를 최소 둘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벌린 이것과 그다음에 조금 편하게 하는 이게 있는데 이 두 개는 하고 아는 너무 이거는 너무 구분이 안 돼 그러시겠죠.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발음 기호상 책에 아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A로 쓴 것이 더 긴 아고 그리고 알파벳 A를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그러니까 앞뒤가 전환된 것처럼 쓴 것은 좀 편하게 발음하는 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발음 기호상 요게 있으면 여러분은 좀 편하게 발음하라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둘 중에서 이쪽을 훨씬 많이 써요. 예. 근데 이제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오라는 스펠링이 나오면 자꾸 오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핫 커피라고 하지 호트 커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왜 오가 그러면 오를 전부 다 아라고 읽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 오가 나오면 오라고 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의 오는 아로 발음합니다. 예, 또 다른 예, not 이러잖아요. hot not 그러죠. 뭐 단지 같은 걸 pot 이런다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는 아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이런 그 아라는 가장 긴 소리를 가끔 내는 것은 A하고 R이 합쳐 있다거나 대표적으로 팔을 arm 이런다든지 또 father 이럴 때 그 mother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이제 특수한 단어들 몇 가지 단어들과 A와 R이 겹쳐 있으면 가장 길게 R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hot, not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O를 읽으실 때 R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O를 R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왜 at 할 때와 그다음에 or 할 때와 arm 할 때와 climate 할 때 A가 소리가 막 바뀌는 걸 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 이, 우는 딱 하나의 소리가 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도 항상 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가 아닌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은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두 개만. 오는 대체로 아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가 붙는 순간 소리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note 이렇게 읽죠.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되게 쉽게 가르쳐 줄 거니까. 하고 나면 되게 쉽고 편해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없으면 그 외마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not. 그런데 이를 집어넣으면 알파벳대로 길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알파벳대로. 이게 뭐예요? 오잖아요. 그래서 note 이렇게 읽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음이 없으면 pot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지만 만약에 여기 이런 게 붙잖아요. 이런 단어 자체는 없지만 이가 붙는다면 pot 이렇게 읽으셔야지 돼요. 자 우선 참고 해봅시다. 우선 아 소리를 내는 아 소리의 두 가지 우리말의 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소리 그리고 아를 말씀드렸고 스펠링 상으로는 오를 짧게 읽을 때 아로 요 소리를 내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칸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넘어가서 에로 가야겠죠. 에 요걸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에로 가봅시다. 에는 영어에서 이렇게 길게 입을 길게 이빨이 썩은 이빨이 보일까 봐 좀 걱정인데 입이 혀가 보이게 이렇게 있는 것과 편하게
그러니까 입을 별로 벌리지 않죠? 에라고 있는 것이 둘로 나뉘어요. 우리말에서 옛날에 애를 요렇게 하는 애하고 요렇게 하는 애하고 소리로 구분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밝고 강하게 읽고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읽는다는 느낌이 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아직도 확실하게 에 하는 것과 에를 구분하는 거고요. A를 읽으실 때, A를 외마디로 읽으실 때 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bad, bad. 그러니까 침대하고 그 나쁘다는 말이 소리로 구분이 되느냐? 구분이 된다고요. 길게 읽으면 bad 이러면 A를 읽은 거고 bad 하면은 E를 읽은 겁니다. 잠깐. 이 소리는 bad 같은 E를 읽을 때, 그 다음에 이 소리는 bad 뜻처럼 A를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연습할 거예요. 일단 넘어가서 아에 이로 넘어갑시다. 이는 어디 있나요? 요거 두 개. 이렇게 이에다가 길게 내라 하는 표시가 있는 것과 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대문자처럼 쓴 거, 그 발음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자, 이 아이에다가 이렇게 점점을 써서 좀 길게 읽으라는 것처럼 쓴 거는 그 알파벳 E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찍을 때 치즈 이러죠. 이렇게 하라고 치즈 이러잖아요. 그게 요 소리예요. 치즈, 김치 이러죠. 예, 이빨이 보이게 입술이 웃는 것처럼 되는 이게 이 이렇게 찍 늘어나야지 돼요. 이거는 이가 두 번 나오거나 이를 되게 길게 읽어줄 때 shit. 그러나 아이를 읽을 때는 뱉듯이 shit. 이게 굉장히 욕이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건지 욕을 shit 이렇게 하는 건지가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정말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다른 굉장히 센 욕 중에 bitch라는 게 있어요. bitch. 입이 보세요. 제 입을. bitch. 욕하는 것 같죠. 표정이 bitch. 뱉듯이 bitch 이러잖아요. 화가 난 듯이 bitch. 그런데 이거는 해변가 할 때는 beach 이래요. 표정은 편안하고 beach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이게 EA 이럴 때는 E 이렇게 읽으시고 I를 읽을 때는 뱉듯이 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쪽에 가보죠. EE C라든지 또는 shit라든지 그러나 편하게 그냥 읽는 거는 shit라든지 또는 beach라든지 eat 한다든지 먹다 할 때는 eat 이러는데 그거 할 때는 eat 이렇게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뱉듯이 발음을 하시고 아이에다가 띡띡 찍은 건 치즈 할 때처럼 이렇게 길게 하는 그겁니다. 그다음 아에 이까지 했고 아에 이 오 우 우리는 그게 남았는데 영어에서는 오만 이렇게 딱 있는 거는 없고요. 그 알파벳 오에 아까 이럴 때 note 했잖아요. 이럴 때 이 note 할 때 이것을 발음기호상 쓸 때요. note 이런 식으로 발음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로 된 거는 이 표에 있지는 않아요. 이 표에는 간단한 것만 있고 note 같은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건데 오라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오 이런 식으로 읽거나 혹은 이렇게 읽거나 해서 어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로.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발음을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는 우리가 이제 어가 발음이 제일 쉽죠?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해도 여기 힘을 줘야 되고 하면 턱을 뚝 떨어뜨려야 되고 근데 이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이 발음이 쉽다는 거예요. 가 쉬우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이 어처럼 소리 나는 게 4가지나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요 소리. 요거는 강세 없는 모음은 거의 어로 읽어요. 그것이 A건, E건, I건, O건, U건 강세가 없으면 거의 강세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읽어요. 여기서 보시면 about 강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out은 세게 들리게 하고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쉽고 이걸 조금 뚜렷하게 R을 넣어가지고 읽으면 bird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하거나 bird 줄은 R이 붙었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차이는 거의 소리는 같은데 좀 더 뚜렷하게 내면 bird 같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모,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V를 거꾸로 한 것 같은 말은 U를 외마디로 읽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cut, cut. 약간 아래쪽이고 cut. 우리말의 이 어에 가장 가까운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운데요. R. 자, 여러분 저 입모양 보세요. 그러니까 할 땐 이 정도인데 할 땐 입이 더 벌어져서 되게 좀 바보스럽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oy 할 때 입이 좀 벌어지면서 여기 C 거꾸로 한 것 같은 소리는 이렇게 되는 소리입니다. R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더 두루두루 연습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 에, 이, 우를 볼 마지막 우를 볼 차례예요. 자, 우는 여기 있는데요. 우도 두 개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으하고 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할 때 굿 모닝 이렇게 쓰긴 하지만 들어보면 굿모닝 이러지 않고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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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요. 굿모닝 맞죠? 굿모닝. 그러니까 거의 으처럼 소리 나는 게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라고 생각하는 건 툴 같은 건데 툴 좀 세게 말하는 이 툴 이 소리는 발음기호상 이렇게 쓰고 끝처럼 으 소리를 내는 건 발음기호상 이렇게 좀 단지 같은 이런 그림을 넣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어느 쪽이 좀 더 좀 잘 들리고 좀 뚜렷해요. 툴 할 때 하고 이쪽이죠. 그래서 좀 더 이게 뚜렷하게 말해줘야 될 때는 소리를 내고요. 오라는 스펠링에 대해 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책에 이제 32페이지를 보시고 책에 있는 표현은 더 많은 예들을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에 good하고 tool을 설명하는 그 섹션을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된 그 동그란 이 U처럼 보이는 말은 우리말의 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U라고 써 있으면 우에 가까운데 그 오가 나왔을 때 book, good, book, foot, look, ut, shoot 처럼 되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은 이렇게 읽어주시고 spoon, tooth, boot, moon, pull, room, wood 대체로 명사, 뚜렷이 뭔가 잘 들려야 되는 말에서는 이렇게 읽어주신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제가 좀 빨리빨리 말을 했으니까 한번 다시 이 표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영어의 모음이 우리말의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로 딱 떨어지지 않고 좀 여러 개로 세분된다는 걸 배웠고요. 먼저 아의 경우에 father처럼 가장 길게 father 그 다음에 not처럼 좀 편하게 이렇게 두 개 중에 A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는 O를 읽는 not 이게 많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발음기호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이건 대체로 강세 받는 알파벳 O를 읽는 방법이에요. 강세가 없으면 거의 어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 이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에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bad, bad 사실 apple, album 이렇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apple, album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애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애플이 아니라 apple, album 이러잖아요. 그렇게 아로 들릴 만큼 애는 길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bad 할 때는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에, 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sheet, cheese 이렇게 신경 써서 입을 옆으로 쭉 펼쳐주시는 거고 이거는 shit, beach 이것처럼 좀 욕하듯이 편하게 신경 안 쓰고 툭 이렇게 뱉듯이 이 소리를 내서 이는 입술이 쭉 길어지고요. 이거는 입이 동그래져요. shit 이렇게 이 오 대신에 소리를 내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about 할 때 강세 없는 모음 그 다음에 bird 할 때 IROR 할 때 R 소리를 내는 방법 또 cut U를 외마디로 읽을 때 cut run 이라든지 또는 hot 이라든지 이렇게 U를 짧게 툭 읽을 때 요 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boy 할 때 이게 좀 어렵죠. 그쵸? 더 안쪽에서 나면서 입을 좀 멍청하게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 그리고 이 위에 거 위에는 tool 그 다음 good 그래서 으로 읽을지 오가 나왔을 때 혹은 유가 나왔을 때 으로 읽을지 우로 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프랙티스를 푸는 걸로 해서 이제 발음 얘기를 마무리할까요? 자, 다시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A를 뒤집었어요. 아, 이거는 에, 그리고 이, 또 좀 더 뚜렷하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우. 예. 자, 그럼 여기서는 not. 이러니까 여러분 먼저 잠깐 그 강의를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시죠. 잠깐 수업을 멈춰놓고, 예. 풀고 한 3분, 5분 풀고 나서 다시 보세요. 자, 푸셨습니까? 설명드릴게요. not 할 때는 아 소리니까 요걸 요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bug, 벌레 bug. U를 외마디로 읽을 때는 이렇게 삭간 모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걸 쓰고, sick 할 때는 I를 외마디로 툭 읽는 거니까 이렇게 읽으셔야겠고, 이렇게 써줘야겠고, could 할 때는 이거는 이제 could, should, would 할 때는 편하게 발음하는 거니까 could. map 할 때는 A를 A로 읽을 때는 이렇게 map 하는 거죠. dream. 그럼 이 A는 sick하고 달리 dream 이렇게 하니까 I 땡땡 이렇게 적어야겠고, best 할 때는 best가 아니라 best죠. 편하게 에. 그다음 again 하면 again의 강세가 있어요. 어는 강세 없는 발음에 쓰는 요걸 넣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cool. 야, 와 멋지다. cool이 아니라 cool 이렇게 제대로 읽어야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써주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제 모음표, 아까 봤던 모음표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음의 이제 거의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이 얘기를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지금 중학생 애들부터 영어 공부하는 한 중학교 정도 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에, 이, 오, 우가 알고 나면 너무 편하다는 거죠. 아, 에, 이, 오는 정말 저 옛날에 이거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영어가 편했을까. 이걸 몰랐던 오랜 세월이 아주 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통탄스럽다. 예. 그때 이걸 알았으면 내가 영어를 하기가 훨씬 편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영어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빨리 공부를 하세요. 자, 아, 에, 이, 오, 우는 짧게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짧게 읽는 거는 아까 그 외마디 소리라고 했던 거예요. A를 짧게 읽으면 that, cat 이러겠죠? E를 짧게 읽으면 bet, that. I를 짧게 읽으면 bit, hit, shoot, bitch. 그 다음에 O는 dog. 이게 낙이더라고요, 낙. 그리고 hot, dog, hot. 그리고 U를 짧게 읽으면 butt, cu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O에 대해서 E를 붙이면 not이 not으로 소리내는 것처럼 뭔가 발음이 길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도 이거 보이십니까? bait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읽게 되는 것은 우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짧게 읽는 건 여러분이 좀 고정이 됐습니까? 길게 읽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알파벳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여기서는 에라고 읽었지만 여기서는 A라고 알파벳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를 여기서는 에라고 읽었지만 E 알파벳이잖아요. A, E, I, O, U 이렇게 알파벳대로 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언제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되냐면 모음 다음에 다른 모음이 도와줄 때예요. 뭔가 다른 모음이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모음이 알파벳대로 그냥 원래 알파벳대로 읽는 거예요. 자, 이쪽 것만 이제 확인해서 보도록 하죠. 두 개 다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잘 보이세요? 자, BAT A가 자음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작해져서 bat, cat. 그 다음에 E가 자음에 의해 이렇게 bat, that, bit, hit, dog, hot, but, cut.
자음이 이렇게 딱 옆에서 이쪽에서 맞고 있으면은 모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외마디 툭툭툭툭 소리가 에, 이, 다음 다음 이,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환경이 달라졌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모음이 받쳐주고 있어요. 자기를 도와줘. 그럼 어깨를 펴고 A, 그다음 E, I, O, U 이렇게 알파벳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손 내보죠. Bake, bake, bait, bean, bee, bite, kite, boat, caught, cute, huge. 우리가 사람을 안는 걸 free, hug 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여기 이만 붙으면 huge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유를 왜 어라고 읽었다가 유라고 읽었다가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가 자음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아까 bug 했듯이 hug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규칙이고, 여기 이가 붙으면 huge 이렇게 읽어서 이런 단어는 없지만 만약 이런 단어가 있다면 muse라고 읽는 게 규칙에 맞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모음을 읽는 기본적인 규칙이고, 대체로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 괜찮습니까? 프랙티스 좀 확인해 보기로 하고, 프랙티스 풀기 전에 딱 한 가지, 영어에서 이거 도대체 이거는 뭐로 읽어야 될지를 발음 기호를 보거나 아니면 먼저 읽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듣거나 그렇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스펠링이 있어요. 모음에서. 그게 OW가 나올 때인데, OW가 나오면 이것을 예를 보죠. 자, 이거는 이제 낮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igh가 있고 low가 있죠. 그럼 이거는 low 이렇게 알파벳처럼 읽었는데요. 이때는 이거를 allow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 여러분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꽤 많은 학생들이 ALLOW를 allow라고 읽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allow라고 읽는, 충분히 그게 추측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OW 스펠링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OW가 나올 때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또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스펠링의 경우는요, 그 attention 집중하고 경례 할 때는 attention bow라고 out라고 했다가 무지개 활 이럴 때는 rainbow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스펠링을 out라고 읽었다가 o라고 읽었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OW는 주의하시자 하고 몇 가지 예들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allow, clown, cow, crown, flower, how, now, owl, tower, town 할 때는 out로 읽지만 low, rainbow, the rose, snow, tomorrow, yellow 할 때는 o로 읽어요. 그래서 OW 같은 이런 것도 주의가 필요해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어라는 거는 한글처럼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똑같은 스펠링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저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변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변형은 또 따로 공부가 필요하긴 하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랙티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랙티스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발음에서 첫 번째 저희가 자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음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리가 다른 걸 고르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죠. cap, mat, ham, on, pen, sand, ash. 답은 on 할 때 소리가 났죠. 나머지는 다 내용어, 내용이 뚜렷한 말이지만 on은 한정사라는 기능어다 보니 소리를 냈어요. A가. 다음 pen, jet, pet, then, west, we, well. 예, 여기서 소리가 다 에로 나다가 하나 we 할 때 이게 소리가 달랐죠. 역시 대명사, 기능어라서 이제 스펠링만 봐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자음이 막지도 않았고 해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다음 click, peak. 어때요, 여러분? 구분되세요? click, peak. 이 A가 나오니까 입이 이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peak, river, thin. 전부 짧게 외마디를 냈지만 peak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냈죠.
다음 dog, fog, log, rock, sock, shop, tool. 똑같이 O인 것 같지만 O가 두 개 겹칠 때는 다른 소리를 냈던 거고 bug, duck, fume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E가 있죠? 예, U의 소리를 fume 이렇게 바꿔줬어요. rub, 문지르다. rock, truck. 그래서 여기는 fume 이렇게 쓰셔야 프랙티스를 잘 푼 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는 발음 얘기에서 마지막 내용인 강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강세. 여러분 이제 영어에서는 강세가 굉장히 강세라는 중요한 토픽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라고 하나만 읽어요. 여기 뒤에 있는 A를 발음해 주셔야죠. Great 이렇게요. Great. 스펠링이 여러 개지만 great가 아니라 grea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 중심으로 읽으세요. A를 제대로 읽으시고 great. 자 해보세요. great. 모음 중심으로 하시고 자음은 슬쩍 앞뒤로 붙여주는 거죠. great. 예. 1음절어예요. 음절이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모음의 개수입니다. A라고 하나의 음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음이 하나, 둘, 셋 있어요. 3음절어예요. adventure. 근데 음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면 그 중에 강세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사전에 또 책에 보면 강세 있는 음절 앞에 띡 이렇게 선이 있어요. adventure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adventure. 이 점이 강세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세 있는 음절에는 when 이렇게 소리를 냈지만 할 때는 강세가 없으니까 출 할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내죠. 강세가 없으면 거의 소리를 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단어마다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배워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공부할 때 이렇게 찍어가면서 배우셔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칙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궁금하실 거고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마다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는 게 좋죠.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은 대표적인 규칙 5개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2음절 이상 이게 이제 3음절어인데 2음절 대체로 이제 2음절어들은 거의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알면 좋으니까요. Father, water, table, apple. 이 음절어도 대부분 80%는 첫 번째 강세가 있고요. 근데 지금 3음절일 때는 요렇게 되는 게 이 단어를 듣기가 더 좋지만 이렇게 2음절일 때는 이렇게 듣는 식이라는 거죠. Father, apple, writer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2번 접두사가 있을 때는 접두사보다는 어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음절, 즉 어근에 강세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disaster,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죠. 책에 disaster, conclude, devise, invite. 접두사에는 강세가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미사에는 강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kindness, baker, generate, friendly 지금 예로 든 단어들이 전부 첫 음절에 강세가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독어 기원 단어들은 강세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틴 기원어들은 전미사가 붙으면 강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어 기원, 라틴 기원이라는 말을 저 앞에 제가 첫날 했었거든요. 여러분 독어 기원, 라틴 기원이라는 얘기가 책에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책에 독어 기원, 라틴 기원은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이네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독어 기원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런 짧은 말들은 happy와 happiness처럼 일단 happy라고 하는 말에 ness가 붙어도 어근이 강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라틴 기원어들은 이제 스펠링이 막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전미어가 붙으면 강세가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여기 써보면 contribute 이게 명사가 되면 contribute 이러다가 이게 붙으면 contribution 하면서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에 스펠링이 길어지면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틴 기원어들은 inform 할 때는 form의 강세가 있었지만 information 하면은 뒤로 조금씩 뒤로 빠져서 전체적인 단어의 무게중심을 강세가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개, 5번째 얘기는요. 접두사와 어근으로 된 말 중에 이 단어의 품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그 기록하다 이럴 때는 동사일 때는 record 하지만 명사일 때는 record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우기 좋게 명전, 동후 이런 말을 하는데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있고 record, 동사일 때는 뒤에 recor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늘어나다 할 때는 increase 이러는데 증가 이럴 때는 increase 또 주소할 때는 address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 또는 연설을 하다라는 동사일 때는 address 또 보내는 거는 transfer 보내다라는 동사일 때는 transfer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책에 이렇게 똑같은 스펠링을 record, record처럼 읽을 때는 다른 뼈를 2개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세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practice를 풀게 됐어요. 얘기가 발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수업 들으시고는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릴 거잖아요. 거기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열심히 읽고 답할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운절에 따라 이렇게 나눠보시고 강세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아까 배운 강세 규칙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disappear 이렇게 해요. 자, 소리 내보시죠. disappear, disappear. 그리고는 강세 접두사인 대체로 강세가 없고 appear 원래 있듯이 이게 강세가 있네요. 2번 advocate, advocate 접두사 어근 전미사 대체로 음절이 끊어지는 것도 접두사 어근 전미사 그것과 일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강세는 advocate 이거는 또 좀 앞에 있네요.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예요. 이건 아까 배운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 다음에 establish 이게 표제어니까 전에 한번 들어보셨군요. establish는 establish 이렇게 나눠야겠고 이제 3음절어들은 좀 중간에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아까 예를 들었던 adventure처럼 그 다음에 primary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고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네요. 그 다음에 assessment 하고는 3음절어 중간에 강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righten 하면은 frighten 이렇게 되고 아이고 이 단어의 경우는 fright까지가 명사거든요. 공포라는 명사. 그래서 이 명사 끝내고 그다음에 fright는 명사고 거기다가 공포스럽게 하다라는 동사형 en을 끊어서 frighten 이렇게 읽게 되고 강세는 이 앞에 있게 됩니다. 이 문제 이제 practice 9번은 아까 배운 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해보고 틀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다 맞기만 하면은 좀 지루해질 거예요. 예.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해보고 이렇구나 하고 배우는 거 즐거워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 얘기도 굉장히 긴데 이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넘어갈게요. 자, 영영사전을 여러분이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영영사전을 자,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언제까지? 제가 수업 맨날 영어를 한국어로만 하고 수업을 들으면은 영어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한국말만 계속 듣다가 오고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좀 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되게 좋은 게 영영사전이에요. 또 사전을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우리말로 된 사전을 보면 아무래도 그 한국어가 머리에 잘 남아요. 영어가 잘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영영사전 여러분 도전을 하셔야겠는데 그걸 강추하는데요. 근데 영영사전을 쓰자 이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많을 텐데 영어로 한 설명을 어떻게 읽어요? 이런 생각이 첫째 드시죠. 근데요, 제가 사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한 권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큰 사전 이런 것만 영영사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사전이 있어요. 중간급 또 아주 작은 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사전 레벨이 나뉩니다. 여러분은 한 중급 정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롱맨 액티브 스터디라는 사전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롱맨 베이식 영어 사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베이식이라고 하는 거 초급자들을 위한 사전이죠. 그럼 이 초급자들을 위한 사전은 작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설명하는 말도 아주 쉽게 합니다. 초급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설명하는 말에 쓰는 단어가 1600개로 딱 정해놓고 있어요. 요 말만으로 설명하자 이러는 거죠. 중급자용은 1600 아니라 조금 늘려서 2000개의 defining vocabulary라고 해설에 쓰는 단어의 수를 2000개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제대로 그 이제 고급자용 책, advanced learners라고 하는 고급자용 책은 그러면 해설한 단어가 25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0개라는 숫자는 첫날 이야기했던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단어의 개수 2500개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시면 거기 해설에 쓴 단어들은 정말 중요한 단어들만 가지고 해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거기서 많다면 중급자용 사전을 보면서도 그 해설을 모르는 단어가 많다면 그럼 빨리빨리 공부를 해주셔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2000개의 단어가 해설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해설에 쓴 단어의 숫자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적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뭔가 용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사전을 더 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영양사전이 부담스럽고 낯설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기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친해지셔야 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이 쉽게 하는 방법은요, 제가 책에 써놨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핸드라든지 또는 이거 리모컨 컨트롤러 또는 뭐 chalk라든지, 이거 여러분이 금방 보이지 않겠죠. book이라든지 또는 English라든지 father, mother 또는 friend 또는 뭐 많잖아요. hand니, finger니 이런 아주 쉬운 말을 하루에 5개씩 영양사전을 찾아서 해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5개씩 영양사전과 친해지기 노력을 일주일 하시면은 조금 친해지고 2주일 하면 이거 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읽히네. 그리고 영양사전을 보다 보니까 특히 종이로 되어 있는 사전은 이제 예쁜 그림도 많고 책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감이 드실 거예요. 일주일, 2주일만 영양사전을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해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사전을 보면 뜻을 읽어도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양사전을 보는 것은 진짜 생짜 모르는 단어여서 해설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영양사전의 도움을 좀 얻으셔야죠. 우리 이제 휴대폰에서 금방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사전으로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한사전을 보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영양사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워워드에서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단어 뜻만이 아니라 단어를 쓰는 방법 그리고 예문 이런 게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공부하는 목적으로 영양사전을 쓰시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하는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문은 어떤 거 쓰는가, 또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가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영양사전을 보시면은 이런 것이 이제 영양사전의 도움도 좀 얻으시고 공부하는 게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럼 영양사전을 전자사전으로 볼까요? 종이사전으로 볼까요? 이렇게 물으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장단이 각각 있다는 거죠. 저는 롱맨 액티브 스터디 같은 종이사전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종이책을 넘기는 느낌이, 글쎄 제가 아날로그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이책을 넘기고 내가 하나의 단어를 찾았는데 다 찾으면 형광펜 칠하고 밑줄 그어보고 그 단어 위에는 뭐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고 또 그림도 이제 전자사전에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림도 보이고 그리고 자꾸 사전이 낡아가고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한 권 정도는 종이사전을 갖고 전자사전이야 뭐 이제는 다 쓰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워드 공부 방법과 단어 스터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파워워드는 이제 내일부터 제대로 공부하시게 될 이 파워워드란 책은 한 달에 한 권이 끝나게 되어 있죠.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적정량을 공부하셔서 여기 이제 앞에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루에 5단어씩 공부하다가 뒤에 좀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8단어로 공부하는 일주일이 있어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20일 동안 한 달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매일매일 한 번, 하루씩 공부하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 사실 매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띄엄띄엄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 수가 있고, 20일 동안 이렇게 공부 하루에 한 묶음씩 하시는 게 이제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막 빠지게 되고 이런다. 그러시면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3일치 그냥 막 봐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7일 안에 끝나. 그래서 하루에 3일치씩 막 열심히 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 3시간 이상 걸리겠죠. 한 5시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동안 영어 단어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한 권 딱 끝내버려. 그런 다음에 이 책이 이렇게 생긴 책이구나 라는 개념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처럼 일주일에 한번 봐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파워 온라인 스터디라고 하는 강수정닷컴에 보면 온라인 스터디가 있습니다. 매달 어떨 때는 600명, 보통은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어요. 요 근래 들어서는 저희가 책 만들고 사이트 리뉴얼 한다고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이제 앞으로 뭐 600명, 100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200~300명의 학생들이 매일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 오셔서 같이 매일 공부한 걸 나누고 조원들의 의견도 듣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파워드의 파워를 리딩으로 확인하시다가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제 이 책에 또 예문이 있지만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보면은 영어가 널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 있는 배우, 아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화,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 아니면 전공, 여러분의 일, 이런 관련 있는 어떤 페이지를 놓고 일주일에 한 장 혹은 2장 이렇게 출력받아서 영어를 읽어보세요. 그럼 표제어, 파워드 표제어 나오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중학 과정은 조금 그러기엔 단어 수가 적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글이 잘 읽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대학 과정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영자 신문을 다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이 나실 거다. 자, 그럼 파워드 공부 방법까지 얘기해서 3번째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제대로 파워워드 안에 풍덩하고 들어가시게 됐네요. 오리엔테이션 3일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남은 7일 동안 이제 파워된 단어들 잘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